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대구는 내일 오후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풍과 함께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민물고기 자연생태 체험학습장이 개장했습니다. 대구에서 흔치 않은 체험장인 만큼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대구는 내일 오후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풍과 함께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의 대구 지역 최근접 시기는 10일 낮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연립주택 담장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 25일 담장의 일부가 무너진 이후 40일이 넘도록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 방지용 대형 방수포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곳곳에 아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태풍 카눈이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본 제6호 태풍 카눈입니다. 카눈은 목요일인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때 카눈은 중심 기압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시속 115km로 중등급을 보일 전망입니다. 카눈은 이후 대구와 전주 사이 내륙을 지나 11일 새벽이면 북한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해 대구는 내일 오후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 경북은 100에서 최대 200mm,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은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이 대구와 가장 근접하는 시기는 10일 낮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태풍의 최근접 시기는 10일 낮에서 저녁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10일 새벽에 태풍특보가 예상되며 10일 새벽부터 밤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 가장 위험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강한 바람도 몰아치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유력인 초속 25에서 35m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나타나는 시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9일 오후, 그리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9일 밤, 그리고 전라권과 그리고 경상권, 그리고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10일 새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택가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그리고 하천의 범람 등이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선정해 통보하면 해당 병원은 환자를 수용하도록 했는데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와 13개 응급의료기관이 새로운 응급환자 이송 지침에 동의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와 소방안전본부, 의료계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응급환자 이송과 수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는 겁니다. 정전에는 119 구급대가 병원에 문의한 후 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해야 이송할 수 있었으나 이젠 초응급 중증 환자의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할 병원을 선정해 통보하면 병원은 수용해야 합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의료센터 2곳에 문의 후 2곳 모두 수용 곤란하면 6개 응급의료센터로 환자 증상을 동시에 전송하는 다중이송 전원 협진망을 가동합니다. 6개 센터 모두 수용 응답이 없으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직권으로 이송병원을 선정 통보하게 되고 해당 병원은 환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경증 환자는 119 구급대에서 종합상황판을 확인해 병원에 문의하지 않고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대구 응급환자 이송 수용 지침은 대구광역시와 6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간
총 6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6개 권역 지역 응급 의료센터에서 지침 준수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 13개 응급 의료기관도 지침에 동의하고 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 기관 선정에 있어 대구 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중대해진 만큼 해당 조직을 4팀 12명에서 4팀 21명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또 2026년까지 대구의료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해 현재 6곳인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를 7곳으로 확충하는 등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나섭니다. 이와 함께 소아응급 환자의 야간 진료를 위해 달빛 어린이병원을 현재 2곳에서 내년까지 3곳으로 늘리고 24시간 소아응급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중구의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중구의원의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 정지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며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배태숙 의원 징계의 건은 30일 출석 정지 및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 중구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배태숙 의원의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주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제명안을 뒤집은 겁니다. 중구의회는 제명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부결시켰고 이보다 한 단계 낮은 30일 출석 정지건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중구의회는 감사원 결과를 보면 배 의원과 차명 회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다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또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또 징계하면 될 것이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인 배태숙 부의장은 지방의원 당선 이후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중구청 등과 8차례에 걸쳐 1,68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고 감사원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배태숙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쳤다며 위법한 수의계약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사실을 인지 못한 점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자숙의 계기로 삼고 저희 회사 전반에 걸쳐 이런 일에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단체는 의회의 존립 근거마저 내팽개친 어이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최소한의 의정 윤리를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지금 중구의 자체가 지금 이전 투구장으로 지금 변질돼 있잖아요. 그런 의회가 과연 필요한가요? 중구의회는 졸 이유가 없다. 세금 축내지 말고 해산하는 게 옳다. 시민단체는 수의계약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 주 안에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민물고기를 손으로 직접 잡아볼 수 있는 체험장이 비슬산 자연휴양림에 조성됐습니다. 주변 계곡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채집해 체험장에 풀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시설이다 보니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른 손가락만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유유히 물속을 헤엄칩니다. 이를 본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잠자리채를 들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혼비백산 놀란 고기들과 쫓고 쫓기기를 반복하던 그때 물속으로 잠자리채를 휘젓던 한 아이가 물고기 한 마리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재밌었고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더 많이 잡을 거예요. 최근 개장한 비슬산 민물고기 자연생태 체험학습장의 모습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수영장에 비슬산 계곡물을 끌어다 아이 무릎 높이만큼 채우고 민물고기를 가져다 풀어놓았습니다.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아이들도 자기 옷 젖는 줄 모르고 고기 잡는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문을 열어 있어서 가봤어요. 물고기를 보고 물고기를 잡은 부분이 재밌었어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들은 무료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물놀이용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닥이 평평해 맨발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물고기 잡는 체험도 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운동화 신고 왔는데 들어가서 이제 물고기 잡는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맨발로 들어가고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자연생태 체험 학습장은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물고기를 구해오기도 했지만 비슬산 계곡의 차가운 수온에 단련된 버들치를 직접 잡아서 체험장에 풀어놓은 것이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환경 감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또 민물고기나 자연 환경 보호에도 많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장은 비슬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민물고기와 수생식물을 직접 잡아보고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 근교에서 어린이를 위한 민물고기 체험장이 흔하지 않은 만큼 당분간 비슬산은 자연생태 체험학습의 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결혼 축하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내년 2월부터 대구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결혼 축하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 결혼 축하금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달서구에 살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께선 이번 리포트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결혼 축하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중위소득 70% 이하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지원한다는데 상임위원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한 달 뒤 열린 다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부분 복지로 하게 되면 20%로 생각했어요. 300상 정도밖에 못 하게 되는데 이제 보편적 복지가 되면 1,600명이 전부 다 하니까 처음보다 80% 이상 확대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달부터 혼인신고 뒤 달서구에서 6개월 동안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결혼 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급 시기는 6개월 거주 조건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가 될 전망입니다. 축하금의 지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달서구가 예산을 책정하고 의회가 다시 한번 심의 의결해야 지원 규모는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원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결정된 바는 없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방향들은 우리 구에 사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정주한 결혼한 부부들한테는 결혼 축가금을 지원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어떤 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자체 재정을 살피고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결혼 축하금의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결혼 축하금은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달서구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들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교원 총연합회 교총이 대구 학부모 선언문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총은 무너진 교권과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대구에서 8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선도적으로 나서 학교 교육의 지원자로서 협력하고 또 참여하겠다고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는 교육의 동반자라며 올바른 교권 정립을 위해 함께 공감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내버스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집계 결과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된 지난 한 달 동안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1,794만여 명으로 한 달 전에 비해 9.6% 증가했습니다. 증가분의 상당수는 무임승차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도시철도보다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구 중구와 남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구, 중구, 남구를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미분양 해소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지정됩니다. 한편 대구의 미분양 주택수는 11,409호로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전주 소식입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운영 미숙 문제는 이미 1년 전부터 예견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으로 잼버리 대원들이 야영지를 떠나기로 하면서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반쪽짜리 대회가 될 전망입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경로당 등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면서 냉방과 생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어렵거나 경로당이 멀어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 소식입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신축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고 조사 결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같은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고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용 검사 전까지 품질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청량리역 광장에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동대문 오랑이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량리 일대 대단지 입주와 함께 동대문 오랑의 철거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학부모가 중심이 된 다행복 서포터즈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다행복 서포터즈는 교육 관련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가 이번 달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시민들에게 클래식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에는 테마파크 내 분수광장에서 대구시립예술단의 특별 공연도 열립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역사 내 입점업체 중 15곳을 선정해 1년간 무료로 광고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광고물은 공사에서 제작해 1, 2호선 61개 역사 내 주요 광고판 310여 곳에 설치하며 매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시는 총 체납액 756억 원 중에서 346억 원, 45.8%를 징수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초속 20에서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세찬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20m 이상이면 간판이 날아가고 30m 이상이면 가로수가 뽑힐 수 있는 위력입니다.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